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황 해설에서는요. 주식시장 역사상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극단적인 두 얼굴을 보여줬던 하루, 바로 2026년 5월 22일에 국내 증시를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날, 같은 나라 증시인데 한쪽은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 같고 다른 한쪽은 펄펄 끓는 활화산 같을 수가 있을까요? 대체 왜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린 흐름이 나타난 건지 지금부터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두 시장의 수치를 딱 비교해보면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덩치가 큰 대형주들이 묵직하게 자리 잡은 코스피는 겨우 0.41% 오르면서 그냥 가볍게 숨만 고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무려 4.99%, 그야말로 폭발적인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한국 주식시장인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대체 무엇이 코스피를 꽉 묶어두고 코스닥만 우주로 쏘아올린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일단 우리 시장의 제일 큰 형님부터 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무려 30만 원입니다.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정규장 기준으로 사상 처음 주당 30만 원을 뚫어버리는 진짜 역사적인 대기록을 쓴 날이거든요. 드디어 꿈의 30만 전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올랐냐고요. 바로 삼성전자 노사 간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불확실성이죠. 그 껄끄러웠던 노사 갈등이라는 큰 불확실성이 싹 사라지니까 투자자들의 환호성이 엄청난 매수세로 쏟아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하나 들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대장주가 이렇게 엄청난 호재로 날아갔으면 코스피 지수 전체도 같이 폭등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코스피, 대형주와 숨고르기. 자, 그런데 현실은 영딴판이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역사적인 대기록을 세웠는데도 거대한 코스피 시장은 왜 이토록 조용히 0.41% 오르는데 그쳤을까요? 무거운 대형주들이 단체로 피곤해서 낮잠이라도 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차익 실현 그리고 휴장 전 관망세였습니다. 차익 실현, 말이 좀 딱딱하죠? 아주 쉽게 카지노에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게임을 하다가 돈을 꽤 땄어요. 그럼 어떡하죠? 아, 이제 칩을 현금으로 싹 바꾸고 기분 좋게 일어나야겠다 생각하시잖아요? 딱 그겁니다. 올해 코스피가 이미 85% 넘게 쫙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먹었다. 이제 이익을 챙기자 하고 주식을 팔고 나간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다가오는 월요일이 마침 휴장이었거든요. 주말 포함해서 쉬는 날이 길어지니까 혹시 쉬는 동안 해외에서 무슨 악재가 터질지 모르니 일단 팔고 지켜보자 하는 신중한 관망 심리가 시장을 무겁게 짓눌렀던 겁니다. 코스닥, 사이드카와 펀드붐.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싹 바꿔서 이 흐름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얌전하게 숨만 쉬고 있을 때 평소엔 대형주들에 가려져 있던 우리 언더독, 코스닥 시장은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열광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였냐고요? 오죽하면 거래소가 시스템을 강제로 멈춰 세워야 했을 정도라니까요. 이날 오전 9시 33분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라는 게 발동됐습니다. 이것도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엑셀을 너무 세게 밟아서 자동차 엔진이 터지기 직전까지 과열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큰일 나겠죠? 이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딱 개입해서 강제로 속도를 늦춰주고 엔진을 식혀주는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매수 사이드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미친 듯이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이니까 야, 다들 잠깐만 진정해 하면서 5분 동안 매수 주문을 꽉 막아버린 겁니다. 아니 대체 무슨 엄청난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들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 났을까요? 출시 30분 만에 완판, 은행 앞 오픈런. 여러분,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이나 한정판 운동화 사려고 매장 문 열리기도 전부터 줄 서는 오픈런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살다 금융상품인 펀드에 가입하겠다고 은행 앞에서 오픈런이 벌어지는 진짜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례 없는 엄청난 열기의 주인공, 바로 이날 출시된 국민성장 펀드였습니다. 이 펀드가 코스닥을 하늘로 쏘아올린 가장 강력한 촉매제였던 거죠. 일반 국민들에게 배정된 물량인 6천억 원이 정말 눈 깜짝할 새 단 30분 만에 싹 다 동나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1,000만 관객이 보장된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일, 명당 자리 티켓이 예매 버튼 열리자마자
1초 만에 매진된 거랑 똑같아요.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한 겁니다. 아, 이건 한국 경제의 판도를 바꿀 역대급 기회다. 이렇게 펀드에 모인 어마어마한 돈이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코스닥 시장으로 콸콸콸 쏟아져 들어올 거란 강한 기대감이 지수를 수직으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하셔야 할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펀드의 투자 전략인데요. 펀드 자금의 무려 60% 이상이 반도체, 2차 전지, AI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입됩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무조건 30% 이상은 비상장사나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에 투자하도록 딱 못을 박아뒀습니다. 반면에 대형주가 모여있는 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최대 10% 이내로 엄격하게 막아놨어요. 이제 퍼즐이 싹 맞춰지시죠? 국민성장펀드라는 거대한 돈의 파이프라인이 애초부터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의 중소형 기술주들을 향해서 아주 다이렉트로 꽂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과연 왜 지금 이 시점에 돈의 흐름이 확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사람들은 무조건 안전하고 덩치 큰 대형 우량주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주들이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서 차익 실현의 대상이 되니까 시장의 똑똑한 돈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 즉 정부의 거대한 정책 자금이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중소형주들 쪽으로 완전히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자금이 이리저리 이동하는 흐름을 순환매, 영어로는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정원사가 정원에 물을 주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처음엔 제일 크고 목마른 큰 나무에 물을 듬뿍 주겠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입니다. 근데 그 큰 나무가 물을 다 마셔서 충분히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정원사는 호스 방향을 쓱 돌려서 그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바싹 말라있던 주변의 작은 식물들, 즉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대형주에 쏠렸던 돈이 이제 소형주로 빙글빙글 돌아가며 활력을 불어넣는 현상, 이게 바로 순환매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 호스 방향을 튼 순환매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였을까요? 그 흐름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2일 단 하루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무려 5,930억 원, 기관은 2,870억 원어치를 진짜 말 그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8,650억 원을 팔고 나갔어요. 즉, 개인들이 아유 그동안 물려있던 거 이제야 본전 왔네 하고 주식을 팔며 이익을 챙길 때 시장의 똑똑한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외국인과 기관은 국민성장펀드의 파괴력을 미리 딱 예상하고 코스닥 성장주들을 미친 듯이 매집하면서 주가 폭등의 진짜 엔진 역할을 한 겁니다. 미래 시장을 위한 핵심 포인트. 그래서 오늘 해설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 현상은 단순한 하루짜리 주가 상승이 아닙니다. 정책 자금의 거대한 방향, 대형주와 소형주의 역할 교대, 그리고 투자 주체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빚어낸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축제가 한창일 때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깜빡이는 경고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1517.2원, 이건 주가 지수가 아닙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날 증시가 그렇게 펄펄 끓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무려 11.1원이나 껑충 뛰면서 급등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호황인데 환율이 급등했다. 이건 시장 바닥에 여전히 경제적인 불안감과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계속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환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 한국 주식을 계속 사들이는데 명백한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원사가 작은 화초에 물을 더 주고 싶어도 호스에 흘러나오는 물의 양 자체가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아주 묵직한 시그널인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시황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화두를 하나 남겨드립니다. 스포트라이트는 확실히 대형주에서 펀드의 폭발적인 호재를 얻은 코스닥 중소형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환율이라는 까다로운 변수도 절대 무시할 순 없죠. 그렇다면 이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한 스마트머니라는 정원사는 다음번엔 우리 경제에 어느 정원에 물을 주러 이동하게 될까요? 다음 주에 시장이 다시 열리면 여러분도 딱 이 관점을 가지고 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시장을 읽는 눈이 한 차원 더 넓어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해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